자진 사퇴 박기영, 마녀 사냥 당한 것 같다.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과학기술 체계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일로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살골을 넣은 선수를 재기용하면서 그래도 앞으로 득점 활동이 뛰게 하자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최순실에게도 승마 산업을 육성하려 했다는 공과 화가 있을 것입니다. 대체 청와대가 말하는 공은 무엇입니까? 대통령의 눈과 귀를 흐려 후보의 영웅을 탄생시키게 한 게 잘한 일입니다. 네, 박기영 본부장 사퇴를 하지 않겠다라고 기자회견에서 밝힌 지 하루 만에 전격 사퇴를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어제 상당히 억울하다는 심정을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저는 많이 또 연상되는 충북도 의원, 그분이 연상이 돼요. 왜냐하면, 네. 자, 보시자고요. 지금 논란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논란이 커졌는데 자신이 사퇴함으로써 사실은 그 논란 다 잠재우고 자기가 이제 사퇴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논란이 커지지 않게끔 자기가 그 역할을 했다면 사실 그 노래 제목도 있죠. 떠날 때는 말없이라는 노래 제목 있지 않습니까? 네. 말없이 떠나야 사실은 이 정부에 부담을 안 주는 겁니다. 그런데 끝난 다음에 그 다음날 SNS에서 자 문재인 대통령과 그다음 문재인 정부와 나에 대한 마녀 사냥이다, 네. 화형이다라고 해서 또 다시 꺼지려고 하는 불에 지금 기름을 부었거든요. 이것이 공직자로 가려고 했던 그런 사람의 어떤 태도인가 굉장히 부적절했다는 거죠. 네. 네, 이번 주제부터는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과 서정욱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서 국장님. 네. 지금 이제 박기영 전 본부장이 자신을 마녀 사냥으로 한 그런 세력이 적폐다. 이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 이랬거든요. 그럼 자신을 비판한 과학계와 또 이제 언론이 적폐다 이런 말인가요? 그러게 언론이랑 이제 일부 교수들 그리고 과학계 뭐 이렇게 지칭해서 이제 그런 적폐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뭐 SNS에 그 김광진 전 의원 SNS라든지 네. 고 안무개 씨 전 이제 기자 출신인데 거기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박기영 교수가 뭐 여러 군데 글을 굉장히 많이 남겼어요. 굉장히 많이 남겨서 본인의 상당히 억울함 이런 것들을 토로하고 그 당시 황우석 교수 사태 당시에 본인의 역할이 굉장히 과장된 부분들이 있고 언론이 정확히 확인 안 된 상황에서 보도하는 것들이 많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그러한 적폐 세력에 의해서 본인이 이번에 낙마를 하게 됐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항변을 좀 많이 했던데 저는 그렇게 적절한 항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논점 자체를 조금 잘못 잡고 있다 박기영 본부장이. 왜냐하면 이게 이번에 핵심적인 부분을 그 당시 황우석 교수 사태에 관여했던 그 당시 청와대 보좌관으로서 있었던 아주 중요한 한 당사자. 어쨌든 뭐 본인이 관여한 정도가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정도가 미치지 못하더라도 어쨌든 큰 틀에서 그 당시에 그 사태에 책임 있는 주요한 당사자 중에 한 명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어떤 얘기를 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비판을 했던 많은 사람들을 적폐라고 하면서 굉장히 억울함을 토로한다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왜 자신에 대해서 그런 비판이 많이 쏟아졌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논점을 잘 못 짚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아직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박기영 전 본부장이죠, 이제. 박기영 전 본부장이 올린 그 SNS 글을 보면 상당히 격정적입니다. 청와대나 나는 이 마녀 사냥 분위기를 몰랐다. 마녀 사냥으로 재물을 만들어내는 관행을 일삼는 적폐를 청산해야 진짜 성숙한 민주사회다. 서 변호사님, 이런 분위기를 몰랐다고 하는 것은 좀 의외입니다. 사실은 박기영 본부장이 임명된 첫날부터 이 논란이 나왔었거든요. 각종 언론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했고요. 그렇죠. 저는 그 마녀 사냥이라는 게요. 네.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마녀 사냥이 뭡니까?
이게 그 중세시대 종교재판처럼 아무 이게 제도 없이 억울하게 이거 화형시키는 게 만녀재판 아닙니까? 네. 그럼 이게 그분이 아무 죄도 없습니까? 본인 스스로 이게 그 황우석 논문에 사과도 했고 본인도 이게 눈물까지 흘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그 눈물은 악의 눈물입니까? 진심은 이게 반성의 눈물이 아닙니까? 네. 저는 이게 그 본인 스스로 잘못을 인정해놓고 이제 와서는 이게 아무 잘못 없는 마치 이게 마녀사냥처럼 그럼 이게 국민들이 마녀사냥 희생시키는 집단 군중밖에 더 됩니까? 네.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네, 박기영 전 본부장이 앞서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사과로 정면 돌파를 했었는데요. 이제 그때만 해도 황우석 사태에 대해 지난 시간 동안 힘들었다는 얘기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황우석 사건 당시에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기에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매맞는 것으로 사과를 대신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제대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었으나 기회를 만들지 못해서 지난 11년간 너무 저도 답답했었고요. 마음의 짐으로 안고 있었습니다. 네. 최 교수님, 지금 이제 당시에 사과 기자회견을 할 때는 오랫동안 사과하지 못한 게 마음의 짐이었고 사과를 드린다라고 했는데 이 SNS의 글을 보면 자신의 잘못은 없는 것 같다. 이런 뉘앙스의 글을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사과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나중에는 자기는 억울하다 얘기한 걸 보면 본인은 사과한 게 진정성이 없는 사과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네. 이거는요, 황우석 사태, 예를 들면 황우석 전 교수한테 여러 가지로 뭐 혜택을 준 거, 이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 문제라면 또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리고 나서 사이언스지에 자기가 아무것도 기여 안 했는데 논문에 공저자 이름을 올렸다? 이거는요, 네. 연구 윤리에 엄청나게 어긋나는 겁니다. 이건 표절보다 더 나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가 이름을 올리는 게 말이 됩니까? 네. 두 번째, 황우석 교수 연구팀으로부터 2억 5천만 원 연구비를 지원받았어요. 자기 분야와 관계도 없는 곳에서. 그렇죠. 이거는요, 교수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논란에 대해서 본인이 반성하고 사과하고 저는 처음부터 물러났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과 기자회견이 도리어 국민들의 분노를 더 자극시킨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본인이 책임 없다고 얘기하고 사과의 진정성도 없고 이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그렇게 버티는 순간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와서 저렇게 또다시 하는 것은 본인이 억울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청와대에 또다시 부담을 주는 거예요. 저는 저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본인이 정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하면 저런 행동을 하기보다 조용히 사과하고 침묵을 지키시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박기영 전 본부장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제 논란이 됐던 구체적 내용들에 대해서도 사과와 해명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특히 황우석 박사의 사이언스지 논문에 공저자로 들어가게 된 것은 제가 신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그런 후회와 함께 그렇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럴 기회를 주신다면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일로서 보답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시 한번 조금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저렇게 사과를 했는데 네. 잘못이 없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그동안의 일 잘못된 점을 지적을 했을 때 본인도 사실은 인정을 했던 부분인데. 예, 자, 네. 지금 본인의 입으로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11년 만에 사과를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과할 기회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서 11년 만에 사과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11년 만이라는 게 사실은 그것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자, 2000년도 이 과학기술 보좌관에 가기 전에 2억 5천만 원을 받습니다. 이거는 순천향대 교수 시절에 받은 거예요. 순천향대. 네. 그런데 순천대입니다. 네. 순천대 교수 시절에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당시를 사실 저도 좀 많이 당시에 이제 황우석 사태에 대해서 취재를 했는데 네. 황우석 박사가 사실 굉장히 많은 정치적인 어떤 그런 정치인들과 또 폴리페서들한테 사실은 무차별로 관리를 해요. 선물들도 관리하고 영농이 뭐 이렇게 이 소와 관련한 어떤 복제 실험하면서 도리어 또 소와 관련된 소고기를 막 선물하고 그럽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박기영 교수한테요.
거예요. 박기영 교수는 그때부터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폴리페서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쪽 민주당 쪽 인사들과 가까웠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당시에 기사도 있습니다. 굉장히 먼저 관리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 청와대라든지 혹은 이쪽과 갈릴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었던 게 아니냐. 미리부터 관리를 했었다는 거예요. 자, 그 의혹을 그러니까 없애더라도 사실상 청와대에 이 소개시켜준 사람이 누구냐. 황우석을. 박기영 보좌관이 굉장히 큰 개입을 했다라는 것이 이미 기사에 나와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황우석 박사의 논문이 조작됐다는 것을 미리부터 알고 2005년도 초에 알고 있었음에도 그해 12월 달에나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1월 달에 자기가 책임을 진다고 하고 사퇴를 하는데 당시에 동아일보 기사에 나옵니다. 동아일보 기자들이 따라붙어서 자,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사과의 변 하나도 없어요. 네. 아니 그냥 뭐 내가 이렇게 그만두려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사과할 기회가 있었는데 안 했군요. 아니, 동아일보가 마지막으로 만나요. 마지막으로 박기영 보좌관을 만납니다. 사퇴한 직후에 만나는데 그게 동아일보의 단독이에요. 따라붙어서 묻습니다. 지금 황우석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사과 안 합니다. 네. 사과만 없어요. 그런데 지금에서야 11년 만에 내가 자리가 마련되지 않아서 사과를 한다? 그 태도부터가 잘못됐어요. 그렇군요. 네, 이제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기영 전 본부장이 기자회견을 한 날 긴급 기자회견을 이례적으로 열어서 그러니까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 사퇴를 발표하려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임명 배경을 설명한 거더라고요. 그러면 청와대도 이 박기영 전 본부장이 논란이 있을 거를 몰랐을 수 없을 텐데 도대체 왜 이걸 감수하면서까지 임명을 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뭐 이 정도의 어떤 그 강한 비판, 강한 그 반대 의견이 나올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좀 있겠지만 네. 뭐 이렇게 사퇴하는 상황에 몰릴 정도로 그 정도일 줄은 아마 예상을 좀 못했던 것 같고 그것은 그만큼 이 사안 자체를 좀 쉽게 생각을 했던 거죠. 네. 왜냐하면 이 자리가 그러니까 아마 다른 자리라면 또 달랐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박기영 교수가 맡고 있는 이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라는 자리가 어쨌건 우리나라 과학기술 관련된 R&D 예산의 20조 원 자체를 움직이는 그야말로 핵심적인 자리에 과학기술 윤리에 그런 문제가 제기된 당사자가 그 최고 자리에 앉아서 재원을 배분하고 한다는 것을 과학자들 입장에서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네. 제가 보기엔 그거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부터 먼저 반발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게 과학계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야권으로 넘어가고 그러면서 언론도 비판에 들어가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갔는데 결국 나중에 청와대가 뭐 과도 있지만 공도 좀 봐달라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지만 그때는 이미 이슈의 이 수준 자체가 이미 어떻게 할 수 없는 수준까지 넘어가 있는 상황이었고 네. 저는 지금 상황에서 박기영 교수가 자꾸 뭐 여러 가지 막 본인에 대한 지금 막 변명들을 많이 하는 것은 향후의 어떤 정치적인 행보 이런 것과 좀 관련이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추측이 됩니다. 이미 지난번에 19대 때 20대 때 이제 비례대표로 본인이 한번 신청을 했었고 한 번 네. 낙천하고 20대 때는 이제 23번을 받았죠. 그때 13번까지만 이제 당선이 네. 됐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계속해서 정치를 하려는 움직임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치를 하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무언가 자신도 좀 이렇게 할 말을 좀 남겨놔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많은 지금 이른바 변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배경이 있었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겠군요. 저도 사실은 지금 얘기를 들어봐도 당연히 비판을 받을 만한 글인데 왜 이런 글을 남기고 갔을까 상당히 궁금했는데 그런 정치적인 배경이 좀 있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저는 그분이 비례대표 2번 신청한 거 있잖아요. 네. 이게 두 가지 측면의 문제가 있다 봐요. 첫째는 이게 본인 스스로 폴리페서 자인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분이 이게 그 학자로서 주저자 논문은 거의 없잖아요. 우리 이게 정치권에 계속 기웃하는 거는 폴리페서라는 걸 자인하는 거고요. 네. 저는 이게 두 번째 인사 문제, 바로 코드 인사를 지적하고 싶어요. 그럼 이런 폴리페서를 일단 이게 내정했잖아요. 저는 이게 인사권은 아무리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저는 이게 너무 캠프나 코드나 시민단체의 대부분은 이거는 문제가 있고요. 항상 이게 인재의 풀을 좀 더 넓혀서 중립적인 아니면 대통령을 심지어 반대했던 사람까지도 상고 처리하는 네. 그래서 이게 과학계에서 정말 존경받는 이런 분들이 이게 배분을 해야만 20조 배분에도 정당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즉 인사권자 측면 코드 인사 문제하고
폴리패스 문제 이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네. 네, 이 실장님. 네. 지금 보면은 이제 대표적인 친문위원이죠. 손혜원 의원도 SNS를 통해서 박기영 전 본부장 반대 의사를 밝혔고요.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도 이제 당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좀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임명을 강행한 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조국 수석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황우석 사태가 터졌을 때 조국 교수, 서울대 법대 조국 교수는 경향신문에 당시에 이런 글을 씁니다. 우리 안에 황우석을 지우자. 참 그 당시에 그렇게 쓸 수 있는 어떤 교수가 별로 없었거든요. 나서서 씁니다. 그래갖고 우리 안에 황우석을 지우고 우리 안에 불익을 키우자. 불익이라는 네. 게 당시에 이제 포항공대, 옛 포항공대의 그런 이번 황우석 사태를 그 고발한 그런 젊은 과학자들의 어떤 사이트인데요. 이렇게까지 하고 또 그 이후에도 뭐 토론회도 참석해서 황우석 박사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연구윤리 제고를 목소리를 높이고 이랬던 조국 수석이 만약에 이 박기영 본부장을 찬성을 한다? 그거는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최소한 제가 조국 수석을 별로 그렇게 지지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조국 수석은 앞장서서 사실은 황우석 박사의 이 비판을 했던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다른 어떤 사람일까요? 나서지 않습니다. 다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강하지 않았느냐라는 비판이 지금 그 대목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네. 마지막까지 사실 비판의 목소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공과 과를 봐야 된다. 이건 문 대통령의 어떤 워딩이었다라고 보는 게 맞다면 문 대통령은 과연 왜 끝까지 그렇게 고집을 했느냐. 네. 이런 어떤 의혹이 많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이죠. 최 교수님, 이번 일을 계기로 야당에서는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의 문제를 드러낸 일이다. 이게 어떤 식으로든 개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엄중하게 다시 재검토해야 되겠죠. 지금 말씀한 박기영 본부장이 어떤 형태로 해서 임명이 됐고 어떤 형태로 추천이 됐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청와대 내에 이게 제대로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올라왔다고 하면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는 분명히 만약에 잘못되면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누가 추천했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 내부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인물을 추천했다고 하면 그것도 잘못됐죠. 네. 그것도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청와대 내부적으로 이 문제가 불거졌다면 스스로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인사위원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제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올라왔는지 점검을 하고 잘못된 부분을 고치지 않으면 또 다른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거는 청와대가 자정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청와대 주변에서 예를 들면 조국 민정수석도 반대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그 얘기는 민정수석도 반대했는데 대통령이 밀어붙였다. 네.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조국 민정수석이 어느 정도 이 사안에 대해서 실제로 반대를 했는지 네. 찬성을 했는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지만 반대를 했다라는 말이 밖으로 나오려면 진짜 거의 직을 걸고 대통령님 정말 이 박기영 본부장 여기 임명하면 네. 안 됩니다. 정말 강하고 그렇죠. 진짜 만약에 임명하게 되면 제가 이 민정수석 예를 들면 그만둬야 됩니다. 이렇게 강한 어떤 직언을 했으면 그렇군요. 과연 박기영 본부장이 임명이 됐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지금 봐서는 그렇게 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밖에서 또 나오는 말은 조국 민정수석은 반대했다더라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러면 저는 이게 하나의 이제 이 청와대의 정무적인 측면에서 권력 운영 측면에서도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던 간에 거기서 좀 딱 정리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어떤 식이든 좀 인사 시스템과 체계에 대한 새로운 혁신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박기영 전 본부장 차관급 이상 인사로는 4번째 낙마 사례입니다. 청와대 인사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